한국, 또 기술력보다 가격 경쟁에 집중하겠죠. 역시 성실함 같은 감성적 접근일 테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십조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를 두고 수년간 쌓아올린 논리와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기술도 자금도 정치도 더 이상 결정적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 그 존재 하나가 회의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팀 어쩐지 낯이 익은데. 한국 대표팀의 자료 화면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에밀리의 시선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눈앞에 선 한 사람, 15년 전 그녀가 등을 돌렸던 그날의 기억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인물. 잊혔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와 오랫동안 묻혀있던 43년 전의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한 단어가 논리도 숫자도 넘어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르루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25년간 일해온 전문가죠.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국제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야드에 와 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대표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성이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죠. 또 성실함으로 어필하려는 건가?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한불 공동 프로젝트 때 일이었어요. 팀원 중에 지우라는 한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우가 제출한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교수님은 화를 내셨고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우, 이게 뭐야? 계산이 완전히 틀렸잖아. 당시 저는 팀 리더였어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제 미래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교수님, 지우가 맡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결국 프로젝트는 무산됐고 지우는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체면치레용 인사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 이후 저는 한국과 아시아 기술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됐습니다. 성실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회의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네옴시티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예요. 여기서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실은 감정이지 시스템은 아니야. 이것이 지난 15년간 제가 굳건히 믿어온 철학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네옴시티. 홍해 연안에 건설될 미래형 스마트 도시죠. 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왕세자의 메시지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 대표단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주도하는 방산 협력 방안이었어요. 첨단 보안 시스템과 드론 기술을 앞세운 제안이었죠. 우리는 네옴시티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차례가 왔습니다. 화웨이와 텐센트가 참여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안이었어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네옴시티를 전 세계 디지털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프랑스의 친환경 인프라 솔루션은 검증된 기술이었거든요. 파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이미 성공을 입증했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한국 대표단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성실함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겠지. 하지만 한국 대표의 발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구체적인 기술력에 집중했어요. 자율건설 로봇,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친환경 건축 기술 등이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기술이었어요. 사막의 모래 폭풍과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정확히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기술로 증명하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회의가 끝날 무렵 사우디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이었거든요. 이틀째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외교 실세 알무라드 장관이 직접 참석한 거예요.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알무라드 장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이라크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고 있었죠. 서방 기업들은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기술회의에서 나올 줄 몰랐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떠났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전을 이유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죠. 알무라드 장관이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의장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무라드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당시 현대건설 직원 한 분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주베이 산업단지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사우디 경제의 핵심이 된 곳이죠. 알무라드 장관이 다시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떠날 때 한국은 남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낯익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세히 보니 확실했습니다. 15년 전 파리에서 만났던 지우였어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 온화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우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의 일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금은 다른 무대야.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네옴 예정지인 타북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버스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끝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래폭풍도 예상되니 조심하세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과연 제대로 된 테스트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각국 대표단이 준비해온 장비들이 차례로 가동됐습니다. 미국 팀의 자율 굴삭기가 먼저 시작됐어요.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모래가 엔진에 들어가 멈춰버렸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팀의 정밀 측량 장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온으로 인해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팀은 대형 크레인을 준비했지만 모래 폭풍이 시작되자 작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안전상 작업을 중단하겠습니다.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던 친환경 시공 장비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직접 드론을 조종하더니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확한 측량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측량이 가능하지?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인 시공 로봇들이 차례로 투입됐어요. 각 로봇은 서로 통신하며 완벽한 협업을 보여줬습니다. 모래 폭풍이 심해졌는데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로봇들은 GPS와 레이저 센서를 동시에 사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멈추지 않네요. 사우디 실무진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팀의 장비는 극한 환경에 특별히 설계된 것 같았어요. 2시간 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다른 팀들이 모두 중단한 상황에서 한국 팀만 계획된 작업을 모두 마쳤어요. 이 정도 현장 대응력은 처음입니다. 사우디 건설부 차관이 놀라워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전 그 서툰 학생이 이런 실력자가 되어 있다니. 지우를 바라봤지만 지우는 무표정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테스트 결과가 발표된 후였어요. 한국팀의 압도적인 성과에 다른 국가대표들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술적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재정 규모도 문제입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일이 떠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것은 비즈니스였거든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경제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적지 않아요. 제 발언에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무라드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리스크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대 걸프전 당시 누가 리스크를 감수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알무라드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기업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말이죠. 그것이 리스크 관리였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짜 파트너십 아닌가요? 중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논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알무라드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제적 논리라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현재 사우디 최대 건설 파트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 40년간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는 40년 전 약속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떠났을 때도 한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려던 논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회의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최종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지우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기술적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저는 또다시 한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양심이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때 사회자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에밀리 르루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15년 전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일이었어요. 지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기까지 왔고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마주합니다. 15년 전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틀렸어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기술이나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함께 지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말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사우디 관료들이 박수를 쳤고 곧 회의장 전체가 따라했어요. 저는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지우.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에밀리.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니까요. 회의 마지막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회의장에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수행원의 안내로 왕세자가 입장했어요. 회의장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왕세자는 조용히 회의장을 둘러본 후 단상에 올랐습니다. 통역사 없이 직접 영어로 말했어요. 지난 며칠간 여러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궁금했거든요. 각국이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이었어요. 왕세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왕세자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을 향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함께 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떠날 때도 끝까지 남아 있었죠.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돈이 아닌 신뢰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켰어요. 왕세자가 지우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40년 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회의장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세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왕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도 박수를 칠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죠. 왕세자의 마지막 말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한국 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지우. 정말 대단해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에밀리.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사우디 국영 언론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네옴시티 핵심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리야드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프랑스도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참여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지우와 함께 네옴 예정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닌 실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사막을 걸으며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15년 전에 말이야.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지우는 15년 동안 묵묵히 실력을 쌓아왔는데 저는 편견에 갇혀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이 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지우가 사막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래 도시가 들어설까요? 제가 물었더니 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왕세자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고 기술도 충분히 준비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것도 확보됐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15년 전부터 이미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명보다는 결과로 증명하는 것 말입니다. 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방식이죠. 지우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파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네옴시티에 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과 한국 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죠. 6개월 후 네옴시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사우디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닌 실제 참여자로서 말입니다. 기공식장에서 지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진정한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제가 말하자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기공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네옴시티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편견과 오만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기공식이 끝난 후 지우와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건설 로봇들이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친환경 기술 장비들도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배울 차례야. 저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15년간 놓쳤던 것들을 이제라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함께 배워가요. 서로에게서 말이에요. 지우의 대답이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는 사막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을요. 한국은 40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왔던 겁니다.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사막은 더 이상 빈 땅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도시가 될 곳이었죠. 그리고 그 도시는 신뢰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가 지우에게 말하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약속은 40년의 시간을 넘어 도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한국과 함께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잃었던 동료를 다시 찾았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